어느 결에 보니까 이제 일할 게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복이 터진 사람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뭐 그 일을 해서 돈을 막 엄청난 떼돈까지는 벌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버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일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죠. 술, 담배 안 하고 뒤에 보이는 저런 것들을 수집하고 뭐 조립하는 걸 이제 가끔 진짜 짬짬이 하거든요. 프라모델이라고 그래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거를. 근데 그런 거 사다 놓고 이제 하루에 한 20분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맞추는 거죠. 애들 같은 경우는 그걸 제어를 못 하는데, 성인은 꼭 제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들도 제어를 못 하긴 하는데, 이게 다음날 피곤하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안 잔다는 행동이, 뭐 잠을 아껴가면서 일을 한다, 잠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한다, 이게 말은 그럴싸한데 실제로는 뭐냐면 딴짓거리를 오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딴짓거리를 오지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일 필수적인 잠자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른들 보면 밥 처먹을 때 보면 또 이제 이거 댓글 달리겠지, 뭐 처먹는다가 뭐냐. 그러니까 제발, 제 개인 방송이잖아요. 저는 그거 봤을 때 시간 낭비라고 봐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시간은 너무 아까운 시간이거든요. 또 이런 말을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럴 만큼 욕심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바라는 거 조용히 듣다 보면은 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함이 뭐냐면 꾸준함이죠. 꾸준함.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투여를 하고 갈아 넣고, 그래서 남들이 이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매일 올리는 거 맘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을 먹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유튜브 매일 영상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진짜 목숨 걸고 하게 되면, 그 목숨 걸고 한다는 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아이들 왜 핸드폰 한번 만지려고 목숨 걸잖아요. 막 눈빛 봐. 그거는 우리 집 강아지 반려견하고 똑같은 눈빛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동물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인간은 대부분 다 특별하지 않다.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는 하겠죠. 하필 그게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필요하지만 남들이 잘 못하는 행동,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게 보통은 어려운 거. 근데 또 그거는 또 재능이라며. 그래서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게 차라리 생존에 유리하다. 그런데 죄다 바라는 그 보통이라는 부분이 남들이 성공하는 범주까지 가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눈높이가 왜 나왔냐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뭐 학대당했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제 뭐만 남냐면, 그때 부모님이 해줬던 어떤 교정이나 이런 거를 좋은 말로 안 해줬다 이거야. 근데 좋은 말로 해서 들어먹을 그 나이대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좋은 말로 시도를 해보고 많이 해봐요. 근데 보통은 간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는 막 끄덕끄덕해. 근데 본인한테 졌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은 똑같이 하고 미루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별로 특별하지 않아. 엄마들이 오셔가지고 아빠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빠들 많이 못 보니까, 아빠들은 보통은 애가 할 게 되면 한다 그러면서 방치를 너무 많이 하고, 또는 좋은 아빠 되고 싶어서 난리를 피는 분들 많고, 아니면 엄마가 내 새끼 건들지 마 그래가지고 손발 다 잘라놓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세 번째가 진짜 나쁘다고 봐요. 나중에 진짜 피 봐요. 엄마들이 자기 발등을 도끼로가 아니라 이미 레이저로 절단했어. 이미 없어. 거기 상처 다 아물어 버렸어. 거기가 아픈데요, 가상통이야. 없는데 아픈 거야. 무릎까지 이미 잘랐어. 진짜 농담 안 하고.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들의 망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남편이 애를 혼내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걔가 그만큼 혼나야 되는 거야. 나중에 자기가 고스란히 당해요.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을 제일 만만하게 봐요, 애들은. 애들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애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게 굉장히 잘못되고 비뚤어진 시각으로만 보시는데, 통제와 억압이 왜 필요하냐면, 통제와 억압이 자기 제어를 못할 때는 그게 규칙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목표의식이 생기고, 제가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장 일도 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얘기 들으면은 심파 찍는다, 또 어려운 얘기 너무 한다,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딱히 막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본 사람들이 없어. 남들한테 호강하고 살았다가 그거 모르고 여기다 댓글을 막, 뭐 말이 과하네, 뭐 이렇게 힘든 얘기만 맨날 하는데, 그 얘기는 우리 남편한테 지겹게 들었네. 그러니까 본인 남편이 그렇게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 들을 때마다 항상 얘기 드린 게 그거야. 본인 남편이
남편이 희생해서 본인은 호강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면 부인이 희생해서 본인은 호강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부모가 희생해서 호강을 했고, 옛날에 그 매가 없었으면 얘는 지금의 금쪽이 반쪽 은쪽이 저기 보이는 내 새끼랑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거지. 어머니들이 바라는 그 보편적인 삶이라는 게, 아버님들이 바라는 그 보편적인 삶이라는 게 인서울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탄탄한 중소기업, 이걸 중견기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취직을 해서 자기 앞가름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기술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미용업이나 이런 걸 해서 잘 먹고 사는 사람. 자, 여기 제가 말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인서울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에 들어가는 거 결코 쉽지 않다. 지금 중학교 교육이 너무 쉬워가지고 고1 때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애가 통합과학은 그나마 한다, 그래서 이과를 간다 그런다. 근데 물리화학 어느 거 선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드려요. 어머니 뭘 고르고 앉아있냐고, 빨리 뛰라고, 이과 가고 싶다면서. 그리고 엄마는 공대를 희망하고 아이는 모르겠다, 잘 말을 안 듣는다. 어머니 그럼 더 힘들어. 내가 결정해준다고 걔가 따를 가능성은 없어요. 어머니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은 안기를 흘려요.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키우면요, 30이 될 때까지도 진짜 미래에 대한 고민만 오지게 하지 미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성공하자, 저거 하면 성공하자. 걔네들 머릿속에는 성공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안 된다 쳐.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중견기업 정도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는 쉽냐? 어디 가나 쉬운 데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보통 인간은 이제 게으르게 살다가 후회를 하고 또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후회를 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고 또 후회를 하고, 그리고 늙어요 그냥. 그럼 가능성이 제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자격지심, 피해망상, 내가 제대로 안 된 건 사회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이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으면은 결론은 그거잖아요. 어쩔 수 없으니 이해하고 넘어가자.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내가 힘들면 사회가 나쁘고 주변이 안 좋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맞는 얘기긴 한데, 주변이 안 좋으면 거기서 피할 수 있는 자기 의지가 있거든. 애들 친구들 보면 어디서 이런 그지 깽깽이 같은 애들을 다 데리고 와. 근데 어머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우 얘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 친구가 그 친구고 이 친구가 걔예요. 똑같은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를 혼내고 다그치고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권한이 굉장히 떨어진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러면 어머니 이제 나중에 눈물 받아야 나중에 어쩔 수가 없어. 이거 내가 웃으면서 얘기 안 할게. 어머니들이 이게 케어를 해줄래도 애가 말을 안 들어. 애는 자꾸 엇나가. 그게 안 좋은 길인지 알면서도 가요. 왜?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원래 인생에서는 안 좋은 게 그렇게 끌려요. 봐봐. 핸드폰 쇼츠리스트 보면서 그거 못 보게 하면 중독 아니라고 빡빡 우기는, 그 손 떨면서 핸드폰 보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중독자 새끼들. 담배 한번 끊으라면 인생이 나게 담배랑 술이라면서 손 덜덜 떨고 다음날 기침 오지게 하면서 가래침 오지게 뱉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인간은 그런다니까. 나이 먹어봐야 별반 없어. 학부모님들이 자꾸 우리 애가 뭐 보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진짜 보통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지방대 나오고 아니면 고졸로 중소기업 정도 다니고 월급 한 200에서 300 정도 받아가면서 그냥 근근히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저축하거나 또 흥청만청 써서 빚지거나,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국가에서 지원금 나오면 좋아하는, 그리고 부자들은 사악한 것 뭐 이런 생각하거나, 아니면 부자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저축해서 돈 1,000만 원이라도 모아보려는 사람,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근데 보통은 한 달에 월급 300 이하를 버는 사람이 70%라. 근데 이게 보통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바라는 그런 중견기업을 다니고 하는 애들이면 절대로 평범의 수준에서 넘어간 거예요. 주변에 생각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학부모님들한테 그건 너무 방치다 그러면, 근데 애한테 왜 그래, 애한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키우는 자녀들은요,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된다고. 걔네들이 바라고 있는 기준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아이가 방치된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어렸을 때 왜 부모랑 같이 있어야 되고 부모랑 서로 유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 탓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돈을 안 벌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도시에 살아야 되면 당연히 맞벌이도 해야 되고, 그럼 방치된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이 보통은 학교를 안 가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엄마랑 위계가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고, 아빠랑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얘가 학습 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이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는 이분을 제가 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분도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 UF님께서 그 여주에서 저희 학원 상담을 신청을 하신 다음에, 원래는 어머니가 신청하셨는데 아이랑 아빠가 같이 왔어요. 근데 아빠는 제가 이제 그냥 같이 가라 그래서 지금 되게 뻘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고, 아이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 중독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10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 뭐 특강을 어떻게 듣겠다 그래서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떤 특정 파트를 너무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원에 오시지 않더라도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학습의 밸런스를 잡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고 1시간 가까이 상담을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그 어머니가 여기다가 답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답글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그 어머니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주에서 상담받고 간 학생 엄마입니다. 매일 아침 선생님 영상 보면서 마음 다잡고 있어요. 학습 시작할 초등 시기에 학습 거부가 심했던 아이라 정신과 상담받으면서 공부시켰고 도시에서 살았을 때 일하는 엄마라 주변 어른 간섭이 심해 일 그만두고 집에서 올케어할 생각으로 여주로 이사 왔습니다. 학습 거부로 아이와 상상 못할 별싸움을 다 해봤어요. 자기주도 학습 전혀 안 됩니다. 정신과 약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잠도 많이 잡니다. 잠 때문에도 공부를 더 못 이깁니다. 조금만 늦으면 졸려서 못해요. 과외 붙이고 학원 계속 바꾸면서 조금이라도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큰 아이라서 둘째, 셋째까지 들어가는 교육비만큼 저희 부부도 열심히 일합니다. 아이가 이제는 겉으로 보기는 정상 범주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몸도 덩치도 저보다 커지기 전에 엄마 말 권위 두려고 피나게 노력했어요. 지금도 부딪히는데 아이가 좀 삐지는 정도로 끝납니다. 상담 다녀간 뒤로 과학, 사회, 역사 과목 다 쓰면서 공부하게 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엔 이게 왜 쓰는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어필하더라고요. 효율이 없다는 등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등 눈 보니 이미 졸려서 그냥 재우고 아침에 깨워서 오늘 다시 써. 시간이 없으면 학원 가서 써와 이렇게 합니다. 고등선행 이미 늦었고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나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제 아이와 갈 방향을 보는 건 그냥 사람 구실만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평범한 직장인이 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 학원은 차마 등록시키지 못했으나 정성스러운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선생님 유튜브 보면서 제 갈 길 가지만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아빠와 현실을 모르는 아들을 보낸 건 세상을 좀 보라는 의미였기도 합니다. 처음으로 댓글 남기네요. 천천히 가지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 하나 만드는 거 너무 힘들어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던 밤도 많았어요. 이 채널에서 늘 많은 위로와 힘을 얻어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응원을 하는데 이제부터 제가 조금 몇 가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은 아이가 그 약을 먹고 있는 게 아마 충동 억제 관련된 약이라서 좀 깔아앉을 거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지인한테 좀 물어본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약이면 그럴 수 있는데 돌린 수준이지 잠이 막 무작정 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아이가 자꾸 자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 아이가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외부 스트레스에 민감한 스타일이면은 잠을 많이 자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나 이런 거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유라면 학교를 거부한 이유도 그거랑 비슷한 이유예요. 지금 아이가 그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하고 사람하고의 어떤 반응을 예측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이 보통은 이런 대인 거부가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잠도 많이 자고. 왜냐면 잠을 자는 동안은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근데 지금 아빠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아이를 괴롭히는 걸로 보여요. 굳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거부하는 애를 억지로 시켜가지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고 또 하나가 학원비를 그렇게 들여서 이 아이가 원하는 결과물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쓰는 양이 과학, 사회, 역사 과목 다 쓰면서 공부하라는 거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거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설득을 했던 작업을 했던 거고요. 이거를 아이가 그런 분위기에 있는 곳에 같이 가야 돼요. 지금 혼자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칭얼거리는 모습이나 삐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이가 엄마한테 대들다가도 자기가 자제를 해서 멈추는 단계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대들어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랬잖아 이거랑 뭐 이러고 가버리는 거랑 이것도 한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가서도 뭐 이게 진짜 걔가 평소에는 의젓하게 행동하다가 이러면서 애기처럼 하는 행동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평소 행동도 다 애같이 그렇게 하면서 칭얼대고 하면서 이렇게 삐지는 거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뭔가를 진행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엄마한테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작업처럼 그러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아이랑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사람 구실 이런 거는요, 보통은 아이가 조금 아프거나 그러면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얘가 진짜로 좀 제가 세게 말하면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이해가죠? 그냥 학습 거부만 있고 충동 억제가 좀 안 되는 거예요. ADHD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어머니 인생하고 얘 인생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또는 공부하면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늦은 것 뿐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쓰는 건 다 좋아요. 근데 다 못 써가지고 이걸 해서 뭐 하나 저거 해서 뭐 하나 비효리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두 가지로 튈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아니면 심하게 대들거나.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진짜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어머님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애들의 반응은 좀 많이 준비해 놓은 게 좋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건 아버님이 어머님 편이 아니시더라고요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아이를 보통 범주라고 생각하는 범주로 끌어올리려는 부분이 아이가 가진 지금 학습 상태에 비해서 너무 높은 범주까지 지금 진행을 하세요. 우리가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기본 체력이 안 되고 기본 심리가 안 되는 애를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고 만약에 런닝을 오버해서 시키고 뭐 완전 군장을 하면, 저번에도 그런 분 있었잖아. 그 예비군 훈련할 때 여자 간부가 자기도 못하는 군장을 하게 하고 몇십 분간을 그 땡볕 아래서 돌게 했더니 결국에는 그 병사가, 훈련병이 근육이 다 녹아내려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범주와 아이가 할 수 있는 범주가 또 다르고요. 또 얘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우선은 그 핸드폰 보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를 해주고 자극적인 걸 최대한 적게 보는데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을 써보는 건 좋은데 이렇게 과학사회, 역사 과목 다 쓰면서 하라 그랬는데 다른 숙제량하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는 글이 다 안 나와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날 들었던 내용에서 좀 심각하긴 했어. 안에서 심각하긴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시킬 때 애가 과부하가 걸리는지 보고 양을 조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애가 뭐 중소기업을 가네, 뭐 회사 생활을 하네, 대기업을 가네, 이런 건 어머니가 예측할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얘를 평생 책임져야 될 게 아니야. 어머니들 이런 생각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원래 어렸을 때는 규칙과 룰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정도 되면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에 책임지는 방법도 알려주는 거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는 부모에게서 떠나가게끔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학부모님들의 그 생각은요, 아이를 정상범주까지 해서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데 집착을 하는데요, 그거는 애가 해야 되는 건지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계속 제가 착각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님들 입장 이해는 가죠. 내 살점이니까. 근데 어머님, 아버님, 제발 부탁인데 아버님들은 너무 방치만 하지 마시고, 어머님들은 결국엔 내 품에서 나가야 될 애를 그렇게 끓이고 있어도 문제가 돼요. 지금은 기본 공부, 학원 숙제를 깔끔하게 하는 거랑 기본 쓰는 거 양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검사하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 관계에서 힘들어하면 잠을 많이 자려고 하니까 그것도 맞다면 사람 관계에서 무덤덤해질 수 있도록 애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별거 아니다, 어차피 힘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지루하게 있을 수 있게끔 최대한 멀티미디어를 뺏어 주시는 게 이거는 뺏는다기보다는 설득해서 이제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그거예요. 어렸을 때 잡아준다는 게 보통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진짜 저학년부터 잡아야 되는 거고요. 초 3, 4가 되면 이제 학습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와요. 이때 집안에 위계가 없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부모님이 맞벌이로 너무 바쁘면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는 가장 많이 차이 났던 게 집에 엄마가 가정주부로 계셨던 집안과 이제 맞벌이 했던 집안에 아이들의 그런 어떤 방치 정도가 좀 차이가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비슷하긴 해요. 왜 비슷하다고 표현하냐면 부모님들이 집에 있어도 애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항상 재밌고 즐거워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지치니까 애들을 핸드폰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노는 걸 주고 자기 또 삶에 대한 갈망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부모님 세대가 얼마나 단호하면서도 얼마나 자기 희생이 많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저는 그때까지 다 경험을 못했지만 제 주변에 부모님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조금 아이를 독립적으로 키우는 데에 목적을 좀 두시는 게 어떨까. 학습은 마인드가 형성되면 본인이 또 찾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아이가 어른이 돼서 내 품을 떠나야 그게 진짜 교육인 것 같아요. Even though I frown, my heart beats to a different sound.
can't shake, he slips from my mind. Every night sleep I cannot find. He's not my kind, but inside he's all I find. My heart's full like a magnet's force. In his presence I feel no remorse. Trying to keep it cool, but inside I'm breaking the rule. His laughter echoes deep within.